운이 따를지 안 따를지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누구나 특별히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건강하기 마련이고 필요한 돈은 반드시 수중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무슨 일을 해도 술술 잘 풀리는 이른바 운 좋은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사고방식이 존재한다. 그 기본은 바로 결국에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사고방식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특별한 습관, 지은이 마츠우라 에이코, 옮기니 김윤식, 발행 큰나무입니다. 이 책에서는 운이 잘 따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특징, 마음가짐, 언어 습관, 가치관 등을 7가지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뭘 해도 잘 풀리는 인생을 만들기 위한 7가지 조언. 1.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다. 2. 기분을 전환시키는 말들을 알고 있다. 3. 타인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4. 주변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기대에 부응한다. 5. 자신의 감정에 따라 결정한다. 6. 지금 여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7. 운명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난 운이 좋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운이 잘 따를 사람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운을 맛보고 그 운의 흐름을 잡는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쁜 일도 필요하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부분적인 하나하나가 모여 전체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른바 디딤돌에 비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간 기능이 나빠졌다고 하자. 그럴 때 단순히 간이 나빠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달리 생각하면 이는 단순히 간이 나빠졌다는 뜻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간이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도 할 수 있다. 즉, 간이라는 신체 부위 한 곳만이 나빠짐으로 인해 다른 여러 신체 부위가 정상을 유지하게 되어 몸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더 발전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부분만을 표면적으로 본다면 나쁜 일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일이 분명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자. 그것이 꼭 신체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조직에서 우리가 저 녀석만 없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조직을 원활하게 움직이는 원동력일지도 모른다.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데 일조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행운을 부르는 지혜. 어딘가에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어쩌면 재미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떤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이거 어려운데? 라고 투덜거리기만 한다면 떠오르는 생각 또한 어려운 해결 방법들 뿐이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거 큰일 났네 라며 한숨을 푹푹 쉬게 되고 일은 말 그대로 진짜 큰일이 되어버리기 십상이다. 반면에 처음부터 의식적이나마 이거 뭐 간단하지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간단한 해결 방안이 쉽게 떠오를 것이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좋으니까 스스로에게 적극적이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말을 해보도록 하자. 어쩌면 재미있을지도 모르겠다. 좀처럼 하기 힘든 좋은 경험을 했어.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 실제로도 그렇게 척척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될 것이다. 행운을 부르는 지혜. 힘든 일을 힘들다, 힘들다 하면 정말로 힘들어지기 마련. 힘을 뺏는 말보다는 힘이 되는 말을 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일지라도 그들의 사고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하물며 태생도, 교육도, 경험도, 입장도 각기 다른 남들과의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로 상이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타인이라 하더라도 나와 같이 공감해 주길, 나와 같은 생각을 가져주길 누구나가 바라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발상을 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재미없는 세상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각자의 다양한 의견과 감정이야말로 각자의 존재 이유이자 존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사고방식으로 인해 발끈하거나 실망할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보자. 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신선한 발상을 일깨워줘 고맙네. 행운을 부르는 지혜. 저마다 다 다르기에 인생이란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양하기에 즐거운 세상이다. 싫어하는 사람 역시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거만해. 저 사람은 고지식해. 저 사람은 우유부단해 라며 남들의 성격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말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특성을 똑같이 갖추고 있음은 틀림없지만 어쩌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이라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상대방이 겸허한 사람처럼 보여 자신 또한 겸허하게 행동하게 되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완고하고 고지식해 보여 왠지 모르게 자신도 고집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남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다.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지금 내 성격의 일부를 비춰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행운을 부르는 지혜. 돼지 눈에는 돼지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 결점은 내버려 두자. 많은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단 하나의 빛나는 개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사람들은 당신의 결점만을 보고 당신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당신다운 표현과 당신만의 개성을 통해 당신이라는 존재를 판단하고 평가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결점이나 단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에도 그 결점이나 단점을 고쳐보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많은 이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 하나의 빛나는 자신만의 개성을 찾는다면 인생이 한층 즐겁고 쉬워질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에게 없는 자신만의 특성을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두 가지 이상의 특성을 발견했다면 그 두 가지를 잘 연결해 보라. 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점이나 단점 따위에 지나친 신경을 쓰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두어도 좋다. 그보다는 자신만의 개성이나 장점을 찾아내고 그 개성이나 장점을 통해 자신의 토대를 갈고 닦아 더 나은 자신을 만드는 것이 한층 현명한 이름을 명심하자. 행운을 부르는 지혜. 결점을 극복한 인생보다는 개성을 빛낸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자. 자신의 인생을 살자. 남들에게 항상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거나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건 간에 그것은 당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 말의 요점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과이어야 하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다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신은 지금 남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음을 명심하라. 행운을 부르는 지혜. 남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남의 것.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자. 일관성은 없어도 좋다. 장래를 내다보거나 장기적인 시점에서 일을 계획하고 진행시키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그 당시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일을 결정하는 것은 그릇되었다는 생각이 과연 언제나 옳은 일일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오른 기분이나 감정은 그 순간만큼은 가장 순수하고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그 시점에서는 최고의 판단 기준이 될 가치가 충분한 것이다. 한순간 한순간이 이어져 있는 것이 인생이기에 계획처럼 착착 진행되기만 한다면 우리 삶은 빛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오늘의 삶은 오늘 정한다. 내일의 삶은 내일 정한다. 오늘과 내일의 삶에 일관성이 없어도 좋다. 인생은 세상 이치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모순투성이 그 자체가 바로 인생인 것이다. 행운을 부르는 지혜. 오늘의 삶은 오늘 정하고 내일의 삶은 내일 정한다. 인간이란 본래 순간순간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행복한 것은 당연한 일. 행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다음과 같은 걱정을 해보았을 것이다. 과연 이 행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밑바닥으로 떨어질지 몰라.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신이 불행하다 느낄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비참한 생활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리 없어. 언젠가는 나에게도 행운이 찾아올 거야. 위 두 가지 모두 불행하긴 마찬가지이다. 전자는 삶의 방식이 불행한 것이고 후자는 삶의 현실이 불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행복한 기분에 젖어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인간의 권리이다. 그리고 만약 고난이 찾아온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자. 이 고난은 잠시일 뿐이다. 길게 이어질 행복이 탄생하기 전에 겪어야 할 짧은 진통일 뿐이다. 이 정도의 마음가짐이라면 그 고난에서의 탈출도 빨라질 것이다. 행운을 부르는 지혜. 불행은 일시적인 진통일 뿐 행복이야말로 당연히 찾아야 할 나의 몫이다. 세상 만사 모두 잘 풀리게 되어 있다. 그 당시에는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실망스러워하면서도 일을 마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 일 역시 일이 진행되기 위해 필요했던 과정이었음을 깨달은 적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년 후쯤에는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 어차피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확신을 조금씩 앞으로 끌어당겨 보면 어떨까? 코앞에 닥쳐있는 귀찮은 일들에서부터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의 일들까지 모두 잘 풀리게 되어 있다고 믿어보는 것이다. 그 믿음을 1년 후에 대한 믿음에서 반년 후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 달 후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는 당장 오늘에 대한 믿음으로 앞당길 수 있다. 먼 미래에 대한 확신을 당장 오늘로 앞당김으로써 모든 일은 잘 풀리게 되어 있다. 행운을 부르는 지혜. 잘 될 거라는 믿음이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한다.
모든 일들은 우주의 법칙에 의해 완벽하게 운행되고 있다. 제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거만한 사람, 무례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 등을 만나면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럴 때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자.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전부 자연스런 우주 현상이다.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우주 현상의 일부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타인의 그 어떤 행동이나 말에 기분이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다. 절대적으로 100% 남이 그르고 내가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세상 일이다. 우주는 완벽한 존재이며 언제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가 바로 그 우주 속에서 자연스럽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톱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행운을 부르는 지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서로 맞물려 돌고 있기에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여기까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특별한 습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실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결한 소주제와 문장들로 써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마츠우라 에이코 씨는 공무원에서 승려, 이어 출판사 경영자에서 칼럼니스트까지 다양한 직업을 거치면서 노장 사상과 불교, 성공 철학, 뉴에이지 사상 등을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직업 속에서 다방면의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술술 풀리고 운이 잘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잘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사고방식이 존재했으며 그중 기본의 기본이 바로 결국에는 다 잘 될 거라는 사고방식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사용하고 긍정의 언어 습관을 통해 기분 전환을 빠르게 하며 타인에게 자신의 내면이 반영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기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감정을 중요시하며 현재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표에만 얽매이기보다는 큰 흐름에 몸을 맡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이 잘 따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특징, 마음가짐, 언어 습관, 가치관 등이 이 책에 서술되어 있는데요. 저자는 그들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한다고 당장 인생이 바뀔지 의문이 든다 하더라도 우선 반년 정도라도 그들의 마음가짐을 따라하려 노력한다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여유가 생기게 되며 점차 가속이 붙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운이 좋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긍정과 여유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 대한 처세술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사고방식의 사람이 있다는 관점, 그들의 싫은 부분도 결국 나의 단점을 비추고 있다는 생각, 그들의 행동들도 우주의 흐름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득도의 사고방식은 너무 좁은 관점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건 아닌지 저의 생각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걱정이 많은 편인 저에게 다 잘 될 거라고 긍정하고 희망하는 삶의 태도는 끊임없이 상기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마음가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두껍지 않은 책이기에 가방에 넣어 다니며 매일 한 페이지씩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쁜 일도 필요하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부분적인 하나하나가 모여 전체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른바 디딤돌에 비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간 기능이 나빠졌다고 하자. 그럴 때 단순히 간이 나빠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달리 생각하면 이는 단순히 간이 나빠졌다는 뜻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간이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도 할 수 있다. 즉, 간이라는 신체 부위 한 곳만이 나빠짐으로 인해 다른 여러 신체 부위가 정상을 유지하게 되어 몸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더 발전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부분만을 표면적으로 본다면 나쁜 일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일이 분명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자. 그것이 꼭 신체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조직에서 우리가 저 녀석만 없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조직을 원활하게 움직이는 원동력일지도 모른다.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데 일조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행운을 부르는 지혜. 어딘가에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어쩌면 재미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떤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이거 어려운데? 라고 투덜거리기만 한다면 떠오르는 생각 또한 어려운 해결 방법들 뿐이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거 큰일 났네 라며 한숨을 푹푹 쉬게 되고 일은 말 그대로 진짜 큰일이 되어버리기 십상이다. 반면에 처음부터 의식적이나마 이거 뭐 간단하지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간단한 해결 방안이 쉽게 떠오를 것이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좋으니까 스스로에게 적극적이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말을 해보도록 하자. 어쩌면 재미있을지도 모르겠다. 좀처럼 하기 힘든 좋은 경험을 했어.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 실제로도 그렇게 척척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될 것이다. 행운을 부르는 지혜. 힘든 일을 힘들다 하면 정말로 힘들어지기 마련. 힘을 뺏는 말보다는 힘이 되는 말을 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일지라도 그들의 사고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하물며 태생도, 교육도, 경험도, 입장도 각기 다른 남들과의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로 상이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타인이라 하더라도 나와 같이 공감해 주길, 나와 같은 생각을 가져주길 누구나가 바라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발상을 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재미없는 세상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각자의 다양한 의견과 감정이야말로 각자의 존재 이유이자 존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사고방식으로 인해 발끈하거나 실망할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바꿔 생각해보자. 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신선한 발상을 일깨워줘 고맙네. 행운을 부르는 지혜. 저마다 다 다르기에 인생이란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양하기에 즐거운 세상이다. 싫어하는 사람 역시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거만해. 저 사람은 고지식해. 저 사람은 우유부단해 라며 남들의 성격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말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특성을 똑같이 갖추고 있음은 틀림없지만 어쩌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이라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상대방이 겸허한 사람처럼 보여 자신 또한 겸허하게 행동하게 되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완고하고 고지식해 보여
왠지 모르게 자신도 고집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남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다.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지금 내 성격의 일부를 비춰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행운을 부르는 지혜. 돼지 눈에는 돼지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 결점은 내버려 두자. 많은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단 하나의 빛나는 개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사람들은 당신의 결점만을 보고 당신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당신다운 표현과 당신만의 개성을 통해 당신이라는 존재를 판단하고 평가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결점이나 단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에도 그 결점이나 단점을 고쳐보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많은 이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 하나의 빛나는 자신만의 개성을 찾는다면 인생이 한층 즐겁고 쉬워질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에게 없는 자신만의 특성을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두 가지 이상의 특성을 발견했다면 그 두 가지를 잘 연결해 보라. 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점이나 단점 따위에 지나친 신경을 쓰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두어도 좋다. 그보다는 자신만의 개성이나 장점을 찾아내고 그 개성이나 장점을 통해 자신의 토대를 갈고 닦아 더 나은 자신을 만드는 것이 한층 현명한 이름을 명심하자. 행운을 부르는 지혜. 결점을 극복한 인생보다는 개성을 빛낸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자. 자신의 인생을 살자. 남들에게 항상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거나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하건 간에 그것은 당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 말의 요점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과이어야 하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다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신은 지금 남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음을 명심하라. 행운을 부르는 지혜. 남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남의 것.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자. 일관성은 없어도 좋다. 장래를 내다보거나 장기적인 시점에서 일을 계획하고 진행시키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그 당시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일을 결정하는 것은 그릇되었다는 생각이 과연 언제나 옳은 일일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오른 기분이나 감정은 그 순간만큼은 가장 순수하고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그 시점에서는 최고의 판단 기준이 될 가치가 충분한 것이다. 한순간 한순간이 이어져 있는 것이 인생이기에 계획처럼 착착 진행되기만 한다면 우리 삶은 빛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오늘의 삶은 오늘 정한다. 내일의 삶은 내일 정한다. 오늘과 내일의 삶에 일관성이 없어도 좋다. 인생은 세상 이치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모순투성이 그 자체가 바로 인생인 것이다. 행운을 부르는 지혜. 오늘의 삶은 오늘 정하고 내일의 삶은 내일 정한다. 인간이란 본래 순간순간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행복한 것은 당연한 일. 행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다음과 같은 걱정을 해보았을 것이다.
과연 이 행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밑바닥으로 떨어질지 몰라.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신이 불행하다 느낄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비참한 생활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리 없어. 언젠가는 나에게도 행운이 찾아올 거야. 위 두 가지 모두 불행하긴 마찬가지이다. 전자는 삶의 방식이 불행한 것이고 후자는 삶의 현실이 불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행복한 기분에 젖어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인간의 권리이다. 그리고 만약 고난이 찾아온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자. 이 고난은 잠시일 뿐이다. 길게 이어질 행복이 탄생하기 전에 겪어야 할 짧은 진통일 뿐이다. 이 정도의 마음가짐이라면 그 고난에서의 탈출도 빨라질 것이다. 행운을 부르는 지혜. 불행은 일시적인 진통일 뿐 행복이야말로 당연히 찾아야 할 나의 몫이다. 세상 만사 모두 잘 풀리게 되어 있다. 그 당시에는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실망스러워하면서도 일을 마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 일 역시 일이 진행되기 위해 필요했던 과정이었음을 깨달은 적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년 후쯤에는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 어차피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확신을 조금씩 앞으로 끌어당겨 보면 어떨까? 코앞에 닥쳐있는 귀찮은 일들에서부터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의 일들까지 모두 잘 풀리게 되어 있다고 믿어보는 것이다. 그 믿음을 1년 후에 대한 믿음에서 반년 후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 달 후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는 당장 오늘에 대한 믿음으로 앞당길 수 있다. 먼 미래에 대한 확신을 당장 오늘로 앞당김으로써 모든 일은 잘 풀리게 되어 있다. 행운을 부르는 지혜. 잘 될 거라는 믿음이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한다. 모든 일들은 우주의 법칙에 의해 완벽하게 운행되고 있다. 제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거만한 사람, 무례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 등을 만나면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럴 때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자.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전부 자연스러운 우주 현상이다.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우주 현상의 일부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타인의 그 어떤 행동이나 말에 기분이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다. 절대적으로 100% 남이 그르고 내가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세상 일이다. 우주는 완벽한 존재이며 언제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가 바로 그 우주 속에서 자연스럽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톱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행운을 부르는 지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서로 맞물려 돌고 있기에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여기까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의 특별한 습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실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결한 소주제와 문장들로 써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마츠우라 에이코 씨는 공무원에서 승려, 이어 출판사 경영자에서 컬럼니스트까지 다양한 직업을 거치면서 노장 사상과 불교, 성공 철학, 뉴에이지 사상 등을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직업 속에서 다방면의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술술 풀리고 운이 잘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잘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사고방식이 존재했으며
그중 기본의 기본이 바로 결국에는 다 잘 될 거라는 사고방식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사용하고 긍정의 언어 습관을 통해 기분 전환을 빠르게 하며 타인에게 자신의 내면이 반영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기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감정을 중요시하며 현재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표에만 얽매이기보다는 큰 흐름에 몸을 맡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이 잘 따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특징, 마음가짐, 언어 습관, 가치관 등이 이 책에 서술되어 있는데요. 저자는 그들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한다고 당장 인생이 바뀔지 의문이 든다 하더라도 우선 반년 정도라도 그들의 마음가짐을 따라하려 노력한다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여유가 생기게 되며 점차 가속이 붙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운이 좋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긍정과 여유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 대한 처세술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사고방식의 사람이 있다는 관점, 그들의 싫은 부분도 결국 나의 단점을 비추고 있다는 생각, 그들의 행동들도 우주의 흐름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득도의 사고방식은 너무 좁은 관점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건 아닌지 저의 생각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걱정이 많은 편인 저에게 다 잘 될 거라고 긍정하고 희망하는 삶의 태도는 끊임없이 상기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마음가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두껍지 않은 책이기에 가방에 넣어 다니며 매일 한 페이지씩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